예, 그럼 지금부터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서영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2번 재직하면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 사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에서 고문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주요 식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먼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마무리 인사 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H 경기 남부지역본부 주용준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플랜 조명호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조화건축의 김민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측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위원회 박현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준비위원회 이수긴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준비위원회 양기옥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밖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준비위원회 박주현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주현 총무님도 지금 밖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또 준비위원회 윤재형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준비위원회 김민정 감사님과 준비위원회 황규성 감사님께서도 밖에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박현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2년 전 11월 8일 날 저희가 후보지 선정이 된 날입니다. 또한 오늘 2년 후에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 위반 동의서를 받기 전 먼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그리고 지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데 전혀 차질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설명회를 듣고 앞으로도 저희 준비위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기도 최고의 시인 광명시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미래플랜 조명호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미래플랜의 조명호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드린 대로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자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슬라이드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내용이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요 슬라이드 먼저 좀 잠깐 읽어드리는 걸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본 설명은 비법정 사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본 설명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인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고지해 드리고 준비된 슬라이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정비 계획안에 대한 저희 이제 기본 구상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드리고 향후 스케줄 일정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치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죠. 약간 이제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주변 환경 악화, 그리고 이제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의 한계. 요즘에 이제 작금의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광명 3구역 개발에 대한 재무 건전성, 이건 뭐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객관적인 타당성이 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전성, 사업성 제고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척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척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단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11월 대상지를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한 과정이 있었었죠.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하는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는, 그래서 다양하게 구역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지도 그 이후에 이제 22년 10월 달에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역계 및 건축 계획 등의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 이거 수립해서 이제 거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구현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준 연도는 올해 24년이고요. 목표 연도는 31년을 목표 연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44-1번지 1원이고요. 면적이 한 8만 1000여 스퀘어미터, 언론 환산하시면 한 24,500여 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세대 수는 2,310세대가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1,7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추진 경위 보시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재촉지구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촉지구로 지정 고시된 게 이제 07년도 7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09년 12월 달에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네 번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촉진구역이 해제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차가 13년도 1월 달에, 그리고 2차가 12월 달에 이제 6알, 17시, 18, 19, 20일, 그 다음에 12월 달에 22, 15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제된 이후에 각 구역별로 공공 재개발 지구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게 광명 3알 저희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 23 이렇게 이제 뭐 계속해도 되나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1차 주민 사업 설명회가 22년도 12월 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명산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올해 2월 달에 구축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전문가들 모셔놓고 8월 달에 광명시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추진 내용입니다. 추진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계획 단계에서는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그리고 이제 시행계획 인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철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근데 완료 단계는 이제 준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준공하시고 입주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클로징 하는 거죠. 청산해서 이제 사업이 마감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어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안에 대한 입안은 LH하고 광명시장이, 그리고 이제 정부역 지정은 광명시장, 주민 설명회는 이제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계기관 협의나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고시는 광명시장이, 그래서 열람하고 송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지정 보고를 광명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용도 지역상이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 계획은 9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이제 17C, 23C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존치 정비구역 재개발, 그러니까 3할로 지정이 됐고 13년도, 14년도 등 제가 말씀드린 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개발 계획은 광명의 제축지구 중에 관리처분 인가나 준공된 광명의 1, 2, 4, 5, 9, 10, 11, 12, 14, 15, 16구역은 용적률이 235에서 296%, 그러니까 한 240, 50% 정도의 용적률, 밀도라고 하죠. 용적률이 좀 됐고요. 최고 층수로 보면 전체 레벨로 보면 이제 27층에서 한 42층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약사항으로 보시면 대지 면적 기준으로 일반 상업 지역은 약 한 22%, 준주거 지역은 약 2% 이 상가 고유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 이걸 위해서 이제 기존 용도구역을 또 재배치하거나 신속한 공공재개발 추진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각 구역별로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거니까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만 1000여 스퀘어미터 정도 되고요.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매핑을 좀 보시면 북측의 상업지역이나 목감천변, 그다음에 동측의 상업지역 이면부, 그다음에 남측의 주거 상업지역 광명로변, 오리로변 이렇게 이제 간선 상가들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유인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황 중에 저희가 세 가지를 본 겁니다. 우선 건축물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이 어느 정도 노후도가 있는지, 그리고 소유자 현황은 어떤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본 건데요. 우선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색깔로 보시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547동 정도 돼서 한 10만여 스퀘어미터, 전체 구성비로 보면 약 한 67% 정도, 66%, 단독이 58동, 근생이 36, 기타 해서 전체 동별로 보면 한 664동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도 기준은 준공 후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우리가 노후된 건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노후 건물입니다. 눈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보셔도 파란색 노후 건물이 꽤 많죠. 몇 프로 되냐 보니까 약 한 69% 정도. 그다음에 이제 양호한 건축물이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자 현황을 보시면 국공유지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사유지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84% 정도가 사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기본 방향을 좀 설명드리면 광명로하고 이제 오리로변의 일반 상업지역, 여기 이제 미이동이 된 우측에 여기 좀 슬라이드 화면이 이걸 먹는데 어쨌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좀 재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서측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긴 이 부분이 이제 재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광명 사거리역하고 광명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일반 상업지역하고 해서 간선 상업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의 이면부,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용도 지역에 이제 일반 상업지역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역, 뭐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그 나눠진 용도 지역별로 그 용도에 충실한 기능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업지역의 기능이 지금 잘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재촉지구 등으로 지정이 됐고 그걸 해제되면서 이제 공공사업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사업들을 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런 설명도 듣고 계신 거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 기능이 거의 부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면배는 이제 근린생활, 근생,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좀 난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명 사거리역하고 이제 연계해서 일반 상업의 용도 지역의 위치를 좀 저희가 조정하는 안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하고 뭐 몇 가지 용도 지역을 이렇게 좀 배치를 바꿔서 계획을 해야만 주민 편의 시설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고 전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부 용도 지역을 좀 변경하는, 그래서 그런 위치 조정을 통해서 상업 기능을 좀 지금 슬럼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좀 원래의 기능을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은 구역 특성을 고려해서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목감천, 광명로, 오리로 이런 특성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계획상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이라는 게 땅 면적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전체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땅에서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100%에서 40%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40%, 그러니까 한 40%만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보면 전체 그 건물의 밀도를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 밀도, 매스,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여기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도로 이용 현황이랄지 이런 계획, 도로망 계획, 그러니까 도로망이라는 건 뭐 접근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도로의 순환 체계도 고려해서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잘 준용 내지 적용해서 용적률 계획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완화되는 용적률이라고 하면 그 완화됐다는 뜻은 용적률을 좀 높여줬다라는 뜻입니다. 용적률이 좀 높아지면 같은 땅이라도 건물을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화된,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준 것 중에 일부, 즉 한 5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이렇게 기본 안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건 이 단지 내에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주거하시고 하는 거 말고 도로도 있어야 될 거고요, 편의 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이건 공동으로 쓰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다른 구역들은 얼마나 했나를 봤더니 대부분 뭐 한 10%, 11%, 작게는 7% 뭐 이렇게 다들 기반 시설을 분포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한 평균 9% 정도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물 한 잔만.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을 이렇게 면적을 변경하고 일반 상업 지역의 위치를 좀 조정해서 전체 계획이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속에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존에 기정이라고 하는 건 기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용도 지역 변경하고 상업적 위치 조정을 하면서 변경의 이제 구성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지에다가 그림 그릴 때 빨간색은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에 확 들어오게. 빨간 지역이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인데요. 일반 상업 지역이 이제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 위치도 바꾸고, 그다음에 2종하고 3종의 주거 지역도 이렇게 색깔별로 보시면 조금 다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구성비를 봤더니 일반 상업이 기존에는 한 22% 됐었는데 똑같이 이제 면적비나 이런 건 똑같은데 위치를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치만 변경을 좀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안은 우선 우측에 길게 되어 있는 거, 이게 핵지 1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게 핵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지 1하고 핵지 2로 구분을 했고, 핵지 2는 이제 일반 상업 지역에 저기 왼쪽에 표에 보시면 공동주택 용지가 핵지 1이고요. 그다음에 핵지 2라고 밑에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상복합 용지입니다. 주상복합 용지는 어떤 건지 아시죠? 상가가 밑에 좀 있고 위에 이제 주거가 같이 들어가는, 주거와 상업이 같이 있는 주상복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지 2, 직사각형이 그런 주상복합 용지로 되었고, 위가 이제
공동주택 용지, 즉 아파트가 들어가는 용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반 시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데 보니까 한 다른 구역도 보니까 한 9.1% 평균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면적 그림을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주택 건국 계획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39, 49, 59, 84, 10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돼 있죠. 위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국민평형 하면 이제 84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4가 이제 한 31평, 32평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 타입이면 한 30평 초반, 32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84에다가 곱하기 0.3025하면 평이 되고 거기다가 한 7평 정도를 더하면 그냥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너 몇 평 살아? 얘기할 때 나 32평 살아? 그럼 이게 84입니다. 이제 59에다가 곱하기 평으로 0.3025 곱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7하면 내가 몇 평 산다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런 평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39 보면 전체 분양주택이 한 2060세대가 되죠. 전체 2310호에서 그래서 임대주택 의무 공임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공공임대해야 되는 게 있고 국민 규모의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뉴홈이라는 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임대주택은 의무 공임 116, 국민 규모 공임이 68, 뉴홈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25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분양주택이 49 타입이 이제 100, 59 타입 1178 주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크고요. 근데 84가 607, 101 타입이 이제 1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성비를 보시면 제일 큰 게 한 반 정도, 59가 한 반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건축 계획 아닙니다. 금방 제가 토지 이용 계획 색깔비로 된 거에다가 건물 배치를 이렇게 살짝 앉혀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 사는 곳이 바뀌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윗단에 있는 게 이제 공동주택 되고 이제 밑에가 제가 말씀드린 주상복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기반 시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쭉 밑을 촬영을 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새가 날아가면서 찍은 그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의 단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런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분담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담금도 내시고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실 텐데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타입에 가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사업을 했을 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믿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통상 비례율이라는 그런 지표를 쓰거든요. 그 비례율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어쨌든 기존의 종전하고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종후의 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그러면 종후가 되면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거잖아요. 새로운 건물도 짓고 용도 지역도 새로 바꿨고 해서 더 효율화되게 해놓으면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종전과 종후를 비교하고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개발 사업의 지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후 가격 평균 가액을 저희가 이제 평가 금액으로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1,7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죠? 네. 1조 7천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조 7천억, 100만 원 단위니까요. 1조 7천억이 맞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이제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조가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는 한 5,600억 정도. 그래서 추정 비율은 저 위에는 A에서 B를 빼서 요 C로 나누게 되면 이제 한 101%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입별로 보면 49, 59, 84, 102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분양 아까 49 위에는 이제 다 임대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49, 59, 84, 101. 84가 한 32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타입 중에서 이제 종전자산하고 비례율을 계산해서 보니까 분담금이 한 5억 3천 정도. 84를 보시면 5억 3천 정도
분담금을 이제 분담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로. 자,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 오늘 좀 하고 있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동의서 등을 저희가 이제 진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안 작성해서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입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개최를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면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사업은 항상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기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지 이거에 딱딱 맞춰서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100%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앉았어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주민 여러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소유하고 계신 집원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하신 분 안 계신가요?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8회 112번지에 사는 민경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사업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일단 그거 하나 질문드리고 다른 것도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LH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인가? 왜냐면은 이제 분명 이제 얼마 전에 검단에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LH가 관리하는 곳이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안타깝게 민간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만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외에도 LH에서 사실은 뭐 퇴직하신 분들이 취업을 하는 어떤 회사의 자격이 안 된데도 협력사로 참여를 한다던가 이런 정관예우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게 있었습니다. 뭐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구조적이라든가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자구책으로 좀 마련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진짜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밖에서 동의서들을 많이 이제 써주시고 계신데 그 동의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신 지구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계에 대한 것인지 이제 그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은 1차 때 발표한 것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제척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아마 저기서 지금 동의서를 쓰신 분들은 그 제척된 지역에서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 된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지금 제척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지금 나온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 동의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가지고 뭐 66%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 지구계가 변경이 돼서 제척된 곳이 다시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요건이 변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동의서를 받는 조건이라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구역계의 10%가 변경이 되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러한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변경이 돼도 지금 낸 동의서로 무조건 사업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럼 LH 쪽에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LH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용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1차 설명회 때는 제가 담당을 안 했었고요. 이제 그 1차 설명회 끝나고 제가 이제 이 그 광명 3지구를 갖다가 맡아서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은 LH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의서를 갖다가 이제 지금 그 구역계가 1차 때 설명하고 2차 때 설명하고 바뀌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LH 신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검단 사항은 이제 저희가 그 무량판 그 신문 지상에서 언론에서 하는 이제 무량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 그 뭐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 수습이 됐고요. 뭐 그렇다고 이 사업지구를 갖다가 무량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검단 같은 경우는 LH 사업지구고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시공사를 갖다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근데 이거 사업은 좀 틀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공사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라고 하지만 저희는 뭐 여기에서 투자 사업이 아닙니다. 투자 사업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나중에 이제 동의서를 써주시면 저희가 사업 시행자가 되지만 주민들이 구성한 이제 주민 대표 회의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는 이제 수수료만 받고 수수료 외에는 저희는 단돈 1원도 이제 저희 가져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까 뭐 소장님 약간 뭐 사업 시행자 설명하셨는데 저희는 여기서 수익을 내 가지고 저희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낼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좀 약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서 그 이끌어 나가는 일했으니까 그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좀 저기 건설회사 뭐 정관유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뭐 저희는 이제 수수료 받는 대행업을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제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뭐 이런 사업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동의서 구역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마 1차 때 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틀릴 겁니다. 그때는 이제 왼쪽에 좀 약간 저기 뭐 오리로 쪽에 그쪽이 또 포함이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앞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이제 저번에 이제 그 1차 설명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이제 재척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이제 지금 요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지금 당초에는 1,750명이라고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880몇 명인가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유자분들이 줄었고요. 한 130명 정도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의서를 받은 걸 갖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주비원에서 저희가 제출을 받았고 저희가 광명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1,755명 대상으로 제출을 할 거고요. 그 지금 빠지신 분들이 동의서 써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지금 무효 동의서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이니까 그거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주민 여러분, 예, 잠깐만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44-6번지 건빙규입니다. 지금 참 이날 이때까지 오기를 LH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위원장님, 간사님, 고문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이 빌라들이 지금 이 시기 안 하면은 8년, 10년 후에까지 이 빌라들이 뻗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요. 지금 옆에 보면은 다들 건물이 올라가가지고 참 너무 번들번들해졌습니다요. 제가 저 16구역에도 집이 있는데 할 때 같이 해야지 그 중간에 신혼 빌라가 빠졌어요. 그럼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민간이 했을 때 뭐 한 15년이면 예를 들어 15년, LH가 했을 때 한 8년. 그러면 민간이 했을 때 우리 그 집들이 낡아가지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 또 나이 드는 부신이 계세요. 그럼 그때까지 내 집에 들어가서 한번 살고 살 수가 있는가? 또 그 반면에 빨리 또 해가지고 내 집에 재산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내 빌라가 4, 5억 갈 때 집값을 빼고도 옆에는 피만 해도 오르기 가요. 그거 따졌을 때는 저는 무조건 민간이 됐든 LH가 됐든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왔을 때 해야 되지, 여기서 한번 다시 다들 이제 그걸 막아버리면은 이제는 길이 없어요. 안 되죠, 이제는요. 근데 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원장님이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걸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예, 아마 이제 네. 이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자주간. 하신 것 같고요. 자주간 앞으로 위원장님, 고문님, 감사님 도와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냥 저도 지금 저 11구역도 제가 재개발하고 있고, 제가 16구역도 가지고 있고 15구역도 가지고 있어요. 해보니까 내 재산이 형성이 돼요. 내 집 내비두고 빔에도 집 더 내립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님, 간사님, 고문님 힘을 합쳐서 하고 LH에서 많이 도와주고, 한 가지 제가 약속을 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지역을 지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저 주민들한테 주는 거요 병영이 있는데, 자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원하는 걸 다 주고 분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원하는 걸 다 안 주고 분양을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나는 8세를 가고 싶어, 5구를 가고 싶어. 전부 지금 선호도가 말하자면 25평, 32평입니다요. 이거를 나는 원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익금 때문에 일부는 일반 분양으로 해야 돼. 저는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원하는 평수를 조합원들한테는 무조건 다 주고 나머지 길을 분양을 한다고 봅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주환 위원장님 힘내십시오. 예, 주로 건의사항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희망 평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원하는 평형을 가져가고 나머지 일반 분양 하자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아마 이제 평형 세대 수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희망 평형에 지원자가 넘쳐가지고 그 희망 평형이 모자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한테 먼저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일 겁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주민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59-150의 401호의 최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우리 지역이 녹지로 변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거는 저희가 나라에서 보상받는다면 얼마가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오늘 저희가 동의서 쓴 거는 저희를 구역계에 합쳐달라고 서류 내려고 온 거지, 이 구역계에 동의한다고는 사인한 건 아니라는 걸 명확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 주세요. 저기 159번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159번지에 소유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빠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집어넣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한 1년 정도 정체가 된 시기가 지금인데, 오늘 설명회 전까지 LH 분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159번지 앞에 상가분들이 재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저희가 159번지 분들 뒷분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 과정이 1년 정도 검토를 했는데, 수많은 검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위험물 저장소가 있어갖고 반경 50m 내에는 건축행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 지역이 지금 일단 빠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지금 법적으로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저희가 짓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척돼 있는 부분이 추후에 다시 산입이 되려면 그 소유하고 계신 분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절대 못하겠다, 절대 할 수 없다, 나머지 분들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라, 끊임없이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분의 개인 소유물을 저희가 강제 수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또한 그리고 먼저 저희 반대편 지역에 보면 오리로 라인을 먼저 제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도 똑같은 요구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부분이 수용이 된 상태고, 그 수용을 하다 보니 그 위험물 저장소가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LH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광명시라든지 또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지역으로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개발을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H 관계자분들이나 광명시청 관계자분들이 이거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저는 동의서를 다 걷어서 주민들이 염원이 이렇다라는 거를 가지고 광명시와 LH를 얘기를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이 갖고 있는 소유물에 위험물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200여 분 정도 소유주가 이 개발에서 제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이유도, 지금은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이 저희 개발에 방해가 되는 반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해소하도록 개인 대 개인이 또는 저희 주민대표 준비위원회라든지 주민대표가 됐을 때 협의를 하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 비용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LH 분들한테도 나중에 뭐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비용, 그 부분을 포함했을 때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법상으로 또는 지금 계획상으로 그 구역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이 분담금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분담금은 지금 모든 게 추정치입니다. 아까 나온 것도 추정치입니다. 개별적으로 분담금이 나오기 전까지, 분양 신청 전까지는 그냥 추정치고,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도 저는 그쪽 지역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개인적으로 사업 설명 같은 거를 열어서 이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광명시청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제가 된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8회 112번지 민경용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거에 답변이 조금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사실 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1755세대가 동의서를 써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척된 한 130여 가구가 이제 위원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다시 포함되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면적이 8만 1,000에서 8만 1,000보다 좀 더 이제 커지겠죠. 그 면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1755세대가 동의서를 쓴 걸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갈 것이냐, 만약에 그쪽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 면적이 바뀌게 되니 그럼 처음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예를 들어 지금 8만 1,000인데 이 중에 한 10%가 변경이 된다, 8천 정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은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발표하실 때 서문에는 지금 발표하는 거는 비법정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한 7페이지쯤에 이렇게 모식도를 보여주시면서
주민설명회가 법정으로 있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법정 주민설명회는 별도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예, 그거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구역계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기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단은 오늘 발표드린 구역계로 일단 동의서를 밟고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하고 구역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9번지인가요? 거기 이제 저희가 요번에 제출하신 분들 그 포함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구역계 지정을 하고 나서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역계 지정을 갖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절차가 일단은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하고 시행인가를 같이 신청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법이 이제 도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비계획하고 시행인가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거고요. 그때 만약에 1호 9번지를 확대를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구역계 변경을 할 거고요. 그때 이제 동의서는 어차피 총회를 거치든 그때는 이제 주민대표 구역계 지정 이제 구역계가 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총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주민대표 전체회의가 있고 총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또 동의서를 또 받을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거는 광명시랑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은 1호 9번지를 이제 요 지금 현재 지구계로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변경 사항이 확대라든지 이런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정비 계획 때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저희가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정비 구역 결정을 못 하고 계속 이제 이게 지연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주민대표회도 만들고 구역 지정도 하고 그다음 사업시행자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구역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답변이 됐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예? 법정 주민 설명회. 그거는 아까 지금 앞에다가 서두에다가 이거는 비법정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법정 주민 설명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 주민 설명회도 이제 이거 가지고 아마 하게 될 거고, 근데 이거는 고시가 안 될 겁니다. 구역계만 가지고 고시를 하지, 이제 이 정비 계획은 그냥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그거는 광명시 주최로 아마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업이 좀 이제 이 주민들이 다 동의 안 하시면 어느 부분 이상 동의 안 하시면 그분들이 또 포함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희는 좀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1755명이라도 나가고 나머지 그 한 130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시 포함해가지고 더 사업성이 좋아지면 또 나머지 부분들도 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손해만 안 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더 확장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조금 저희를 믿고 저희하고 주변을 믿고 좀 이렇게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실제 재개발 사업지에서 구역계를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또 인허가를 거쳐서 구역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동 159-85호 그 소유주 자녀인데요. 지금 지구계가 다시 재지정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두 번째 설명회 때 159번 다지는 제외가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159 그
그 번지 소유주들이 일정 어떤 분은 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원하시지 않는 분이 계실 텐데 만약에 이거를 지구계를 재지정하려면 동의서를 몇 %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는 대략적으로 몇 % 정도 동의서를 받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그거는 법적 기준은 없고요. 그 지금 159번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한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할 거. 그때 이제 저희가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시고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든 그런 식으로 빠진 159번째 기초에 한 130세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과연 몇 프로나 참석, 뭐 100% 다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저희가 부담하면 그런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프로를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뭐 수치상으로 60%다, 70%다, 80%다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확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랑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해서 그 광명시랑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나갈지 그거는 뭐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앞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1 복감로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2, 3년 걸린다고 그러면은 2, 3년 걸릴 동안 자재비나 또 공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의 분담금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추정 분담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LH에서 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분담금 부분 좀 켜주시겠어요? 혹시 자료 아까 마지막 그 장의 분담금 부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좀 혹시 그 파워포인트 가능하신가요? 저는 저기 그 아까 파워포인트 중에서 그 분담금 추정 분담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분들은 뭐 앞에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변경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과연 분담금이 얼마냐 그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재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내가 몇 평을 더 가고 싶으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게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추정 분담금을 한 거는 이제 그 전제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사비는 한 780만 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780만 원이면 지금 저희가 송파 거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한 평당 78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삼성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삼성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송파구 쪽하고 거의 이제 공사비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저희가 부동산원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추정한 금액입니다. 5,362억이 나왔고요. 그래서 왜 종전자산에 왜 3억 1,500만 원이냐? 이거는 이제 5,360억을 그 1,755명으로 나눈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종전자산은 여러분의 종전자산이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아까 공사비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종전자산도 또 뭐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이럴 단계마다 또 올라갑니다. 또 이게 제가 이때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 이제 4구가 지금 보면은 뭐 분담금 1억 8천, 5구가 25평이면 2억 7천, 그 다음에 84가 34평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 요즘에는 32평, 31평 안 하고요. 요새는 84.99입니다. 이게 소수점이 없어서 그렇지 49.99, 뭐 59.99 뭐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담금이 그래 되는 건데
제가 이거 뭐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지금 저걸 산정한 거는 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좀 너무 여기다가 저희가 장밋빛으로 뭐 34평은 뭐 여러분 종전자산 3억만 있으면 한 3억만 있으면 됩니다. 뭐 토지 등 소유자 분양가 6억입니다. 7억입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또 장밋빛으로 해버리면 동의서 받겠다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거보다는 낮아질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저 준비위원회나 주민분들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작성할 때 시세가 지금 한 12억 정도 되나요? 파사가 34평 같은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분양가 한 10억 3천만 원? 한 85%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세보다 15%가 다운이 되고 집값이 떨어져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추정 비례라고 분담금은 계속 변합니다. 이제 오늘 틀리고 다음 달 계산하면 틀리고 뭐 그 다음 달 계산하면 틀리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그 준비위원회 쪽이라든지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소통하는 식으로 저희가 좀 그때 뭐 단계마다 저희가 한 번씩 그 자료를 갖다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물가 상승률 해가지고 가야 돼. 근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3%인지 5%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금액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종무평가 금액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겁니다.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8-159, 158-1024 그다음에 다물권자인데요. 만약에 공공은 제가 처음이라서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제 물건들 중에 하나는 현금 청산인가요? 아니면 양도 뭐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해야 되나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물권자입니다. 단독주택 2채를 들고 있고요. 만약에 공공이 시행되게 되면 제 물건 중 하나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걸 피하려면 양도나 증여를 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예,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이 다물권자가 몇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조합은 민간에서는 조합이 딱 결성이 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못합니다. 조합원들이 고정이 되면 조합이 결성이 되면 못하죠. 그런데 이제 공공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물권자가 나중에 저희가 최종에 분양 신청하세요 하고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처분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보면 1755명이더라도 저희는 55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56명이 될 수도 있고 57명이 될 수도 있고 다물권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분양 신청 공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뭐 매매를 하시든 하면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거 이제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민간보다도 너무 느슨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법령 개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그거는 또 제가
말하고 틀리는 거니까 그 법령 개정 되면 되게 또 못할 수 있다. 혹시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54-8 지하 1층 소유주 어머니가 되는데요. 지난번 설명회 때는 대형 평수 위주로 해서 많이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거의 59제곱미터가 1178세대로 제일 많고 84는 607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걸 봤을 때요. 저희는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10평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84 저희는 희망을 하는데 혹시 이거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가 어떤가 그런 거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일단 그 주택 쪽에 지금 평형 계획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310세대를 계획을 한 거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84가 이제 국민평형이라 구평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59가 이제 구평이라고 이제 지금 많이 좀 그것도 유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59만 해도 워낙 이제 또 핵가족이고 그래가지고 뭐 요새 59가 방 3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면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택 평형에 따른 배부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지금 현재 이거는 정비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좀 설문조사라든지 실제로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 그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 주민분한테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할 때 설계 전에 저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개략적인 계획을 잡은 거고요. 나중에 지금 말씀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희망평형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하고 또 주민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한 2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2층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47의 5번지 소유주의 엄마입니다. 우리 이제 받은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총 이제 세대 수가 2,310세대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간만에 보니까 구역도 상당히 조정이 됐고 제가 생각하고 왔던 거랑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변경된 이 구역 안에 우리 조합원이 몇 명인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면 물론 사업을 빨리 해서 새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고서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줄이려면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거기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져 가지고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전체 구역에서 조합원 수가 얼마이며 그리고 전체 세대 수에서 일반 분양이 몇 세대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 분양에 보니까 세대 수가 66세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대 수가 2,310세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총 세대 수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산정 평균 분배를 해가지고 나온 산식인데요. 지금 요 건축 배치 계획안에 보시면 용적률이 보시면은 이제 463.3%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아마 재정 촉진 구역이 뭐 열 몇 개나 있지만
400% 넘어가는 구역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좀 저희 이제 3구역의 특징이 뭐냐면 상업용지가 있다는 겁니다. 상업용지가 있어서 주상복합이 있다 보니까 주상복합은 저희가 800%로 저희가 잡았고요. 아파트 용지는 지금 한 321%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용적률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2,310세대라는 말씀. 그리고 소유자 수는 지금 권리자 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으로는 1,755명입니다. 그래서 1,755명 중에 몇 분이 이제 현금 청산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1,755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권리자 분양으로 놔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반 분양은 그거 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아까 250세대 중에서 이제 공공분양이 66세대 뉴홈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 이제 그 임대주택을 250세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뉴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뉴홈이 뭐냐면 이제 공공분양입니다. 일종의 뭐 왜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LH에서 공급하는 뭐 지분형 주택이라든지 30%뭐 70%는 자 개인이 가지고 30%는 뭐 LH한테 줘가지고 그 다음에 싸게 들어가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6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갖다가 이제 전환을 한다든지 그 실질적인 이제 공공 분양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갖다가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그래도 임대주택 66호보다는 뉴홈이 낫겠다 싶어서 공공 분양으로 주민들도 왜냐하면 임대보다는 공공 분양이 그래도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홈으로 배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2,310세대가 될지 2,500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2,4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정비 계획 때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호수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형이 도대체 무슨 얼마 평인지 저도 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거 나중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추정 분담금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예, 마지막으로 질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5분지 조진선입니다. 지금 주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상가를 몇 토 정도 분양한다든지 그리고 상가도 일반 분양 혹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뭐 상가는 저희가 일단은 주상복합은 저희가 이제 연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돼 있고요. 몇 토다 이런 개념은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주상복합에서 뭐 얼마나 구획을 해서 나눌지 그게 호수가 정해져야 이제 뭐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상태는 연면적이 얼마, 상가가 얼마 정도 저희가 구역에 포함이 되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상가로 이제 지금 기존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기존에 상가하시는 분들은 상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남았다, 상가가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 분양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상가를 원하면 받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상가에서 주택을 받을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예, 그거는 이제 상가 주택에서 상가로 받고 상가에서 주택을 받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업 시행자 이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행 규정을 만들어요. 이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 계약 안에 앞으로 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거고 상가는 어떻게 공급할 거고 1순위는 어떻게 되고 2순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거의 이제 계약서식으로 저희가 체결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예 다시 한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158회 112번지 민경용입니다. 자꾸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요거는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저기 있는 계획도를 보면은 그 오리로에서 올라가는 도로 이제 좌측으로 공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마치 제가 보기에는 기부 체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부 체납 부분이 맞나요? 예,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임대주택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기부 체납이 좀 있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저 동쪽하고 저 북쪽에 약간 모양이 이상하게 돼 있는 공원이 있는데 그 두 군데가 혹시 기부 체납 부분인가라는 것들을 좀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질문 다 끝나셨으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주민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계속 밤새서 뭐 질문하고 답변 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또 이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마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뭐 질문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고 이러신 주민이 있으시면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이렇게 주비원에서 만나서 설명을 드리든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그 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뭐 LH를 만나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무슨 요일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마련할 테니까요. 그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뭐 더 궁금하신 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우리 그 LH에서 말씀하셨듯이 준비위원회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나가실 때 지금 책자는 꼭 챙겨 가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저희가 가시기 전에 소정의 뭐 큰 거는 못하고 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거는 그 모두 가안이니까 확정될 때까지 동의서 진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